파우스트는 고령의 박식한 학자였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였으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도 치료법을 찾아 마을 사람들을 구했을 만큼 박식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늘에서는 신과 악마가 파우스트를 놓고 내기를 걸었다. 악마인 메피스토는 파우스트를 타락시켜 영혼을 팔게 할 수 있다고 했고 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메피스토는 파우스트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인간 세계로 내려온다. 메피스토는 개로 변신하여 파우스트 앞에서 돌아다녔다. 파우스트는 그 떠돌이 개를 데려다 집으로 왔고 개는 곧 악마인 메피스토로 변신했다 하지만 사람 모습을 하였고 여행가로 분장했다. 파우스트의 방에 있던 개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여행가 모습을 한 메피스토가 나타나자 파우스트는 깜짝 놀란다. 하지만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다가가 그에게 탐욕을 충족시켜 주겠노라고 꼬드긴다. 그리고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한다. 파우스트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섞어지라고 하였으나 메피스토는 재차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며 파우스트에게 달콤한 유혹을 한다. 파우스트는 결국 동의했고 그들은 마법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다른 어느 마을로 이동한다. 그곳은 어느 마을의 술집이었는데 마을 남자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술에 잔뜩 취했고 새로운 파우스트와 메피스토를 보자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메피스토는 그들에게 술을 대접하겠다고 하며 각자 마시고 싶은 술을 말하라고 했다. 어떤 이는 고급 포도주를 원했고 어떤 이는 샴페인을 원했다. 어떤 이는 고도수의 술을 원했는데 메피스토는 그들의 식탁으로 가서 각자 원하는 술의 종류만큼 식탁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은 다음 마개로 막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마개를 뽑아보라고 했고 그들은 마개를 뽑았는데 거기서는 그들이 원하는 술이 콸콸 나왔고 그들은 원 없이 술을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넘치도록 흘러나온 술은 술잔에 채 담지 못했고 바닥에 떨어진 술들은 금세 불로 변했다. 사람들은 놀라며 무슨 마법을 부리느냐고 화를 냈고 메피스토를 공격했다. 하지만 메피스토의 마법으로 인하여 주변은 갑자기 포도밭으로 변했고 그들은 잠시 후 파우스트와 메피스토가 떠나버렸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주변은 다시 술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 후 메피스토는 파우스트를 마녀의 집으로 데려갔다. 마녀는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되돌려 주겠다고 했고 그녀는 동그라미를 그린 후 그 안에 파우스트를 밀어 넣었다. 동그라미 안에는 커다란 냄비가 화롯대 위에서 끓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마법의 약물이 끓고 있었다. 마녀는 그 약물을 파우스트에게 마시게 했고 파우스트는 젊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메피스토는 파우스트를 데려다 어떤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파우스트는 정원에 있는 어느 아리따운 처녀를 보고 반하게 된다. 그녀는 그레트헨이라는 여자였고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다. 그녀는 오빠가 있었고 어린 여동생과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린 여동생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어버렸다. 파우스트는 그레트헨에게 말을 걸고 그녀에게 호감 표시를 하였으나 그레트헨은 놀라서 도망가 버린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그녀의 사랑을 얻게 해주겠다고 했고 마법을 부려서 보석이 들어있는 상자를 어디선가 훔쳐왔다. 그리고 그 보석 상자를 그레트헨의 방에 있는 옷장 속에 숨겨놓는다. 그레트헨은 옷장 속에 있는 보석 상자를 발견하고 보석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것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며 마을 신부에게 줘버렸고 신부는 아주 고마워하며 그 보석 상자를 가져가 버린다. 파우스트는 실망하였고 메피스토에게 그 보물 상자를 한 번만 더 갖다 달라고 부탁한다. 메피스토는 더 많은 양의 보석이 담긴 상자를 훔쳐왔고 그것을 또 그레트헨의 방옷장 안에 넣어둔다. 그리고 다음날 메피스토는 젊은 신사로 꾸며서 그레트헨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한다. 그레트헨은 이웃집 아주머니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르테라는 여자였고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었다. 메피스토는 마르테에게 자신은 여행가이며 마르테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없었고 죽기 전에 남편은 다른 여자를 얻어서 생활했다고 했다. 마르테는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으나 남편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한다. 마을 교회의 남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메피스토는 2명의 증인이 있다면
증명서 없이도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파우스트에게 자신과 같이 그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다. 파우스트는 그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메피스토는 그레트엔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마지못해 파우스트는 그 증인 역할을 하였고 마르테의 남편이 죽은 것을 자신도 확인했다고 마르테에게 얘기한다. 마르테는 그것을 믿었다. 파우스트는 그 외에도 보석과 사치품들을 그레트엔에게 선물하며 호감을 얻었고 마르테는 메피스토의 신사적이고 부유한 모습에 호감을 느낀다. 파우스트는 마침내 그레트엔과 동침할 수 있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그레트엔은 아이를 가진다. 이에 그녀의 오빠는 매우 화를 냈고 마을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레트엔의 오빠는 그 원인이 메피스토와 함께 있는 파우스트라는 것을 알고 파우스트와 싸우려고 달려든다. 이때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먼지털이개를 쥐어주며 찌르라고 하였고 파우스트가 먼지털이개인 줄 알고 찔렀지만 그것은 칼이었다. 그래서 그레트엔의 오빠는 죽어버린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목격했고 곧 그레트엔도 오빠의 죽음을 알게 된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와 함께 다른 곳으로 도망쳤지만 파우스트는 다시 그레트엔이 보고 싶었고 그레트엔이 미혼모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할 것이 걱정되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레트엔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실성해버려서 아이를 강물에 빠뜨려 죽였고 어머니 또한 죽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혀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여 자신을 그레트엔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한다. 그리고 간수를 마취시켜 잠들게 하고 자물쇠를 훔쳐 그레트엔을 빼내고자 했다. 그레트엔을 만난 파우스트는 그녀에게 날이 밝기 전에 어서 빨리 탈출하자고 했으나 그레트엔은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다. 날이 밝았고 메피스토는 그레트엔을 남긴 채 파우스트를 데리고 떠나버렸다.